성인 ADHD란 과연 무엇이며 일상적인 집중력 저하와 어떻게 구별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질환명 자체의 주요 증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의력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업무나 일상에서 사소한 실수가 잦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일을 기획하거나 정리정돈을 하는 것에 서툽니다. 주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주의를 뺏기고 산만해집니다.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리고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음은 과잉 행동과 충동성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긴 회의나 수업 시간에 조미수셔합니다.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계속 꼼지락거립니다. 말이 지나치게 많거나 타인의 대화를 불쑥 끊고 끼어들기도 합니다. 충동적인 결정, 예를 들어 과소비를 자주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워 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일상 전반에 걸쳐 계속 나타난다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의 불편함이랑 그 ADHD랑 어떻게 그 진단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일상에서 내 기능을 떨어뜨릴 만큼의 불편감이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세팅이 아니라 다양한 세팅에서 이것이 일어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릴 때 ADHD가 있으면 성인까지 혹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ADHD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기 ADHD 환자 절반 이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핵심 증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잔류 증상을 겪게 됩니다. 글로벌 의학계 및 미국 국립보건원 NIH 등의 통계에 따르면 성인 ADHD 증상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10명 중에 한 8, 9명은 자신이 ADHD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라왔다고 하고, 국내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자료 역시 국내 아동 청소년의 ADHD 유병률은 약 5.9에서 8.5%로 추정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아 진단 및 치료를 받는 비율은 이들 중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울감과 극심한 번아웃으로 진료실을 찾은 30대 초반 여성 직장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회의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 중요한 서류 기한을 놓치거나 중요한 메일의 답변을 깜빡하는 등 실수가 좀 잦았다고 하고요. 매일 직장 가는 것이 두렵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성인 ADHD 평가 척도, 종합주의력 검사 CAT, 종합심리검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우울증이 아니라 전형적인 조용한 ADHD로 진단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얌전한 성격에 가려져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제 살았지만 성인이 되어 직장이라는 고도의 멀티태스킹이 요구되는 환경에 놓이면서 증상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피곤하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집중력이 저하가 되는 건지 아니면 ADHD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물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다 ADHD는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휴식을 취하거나 환경이 바뀌면 바로 호전되지만 ADHD는 휴식과는 관계없는 신경 발달 질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울증 같은 증상에만 집중하여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 ADHD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직장 생활, 학업, 가정 등에서 필요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같은 2차적인 정신질환을 파생시키게 됩니다. ADHD 환자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뇌에서 이제 정보 처리와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핵심 부위들의 부피가 미세하게 작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전두엽의 도파민과 노레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도파민과 노레피네프린은 우리 뇌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들이 부족해지면 뇌에 이제 지휘자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정상적인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즉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될 외부 소음이나 갑자기 떠오른 잡념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 쉽게 주의를 빼앗기게 되고 지루하지만 꼭 해야 하는 업무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동기부여 엔진이 쉽게 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나 아토목세틴 등의 약물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신경전달 물질들을 채워서 정상적인 뇌기능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3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 이제 ADHD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뒤 저용량의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용량을 찾아 나갔고 동시에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치료 한 달째부터 회의 시간에 상사의 지시가 끝까지 들린다. 이제 제 시간에 서류를 마감하는 게 가능해졌다면서 다소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일상의 통제력을 되찾으니까 동반되었던 우울감과 번아웃도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이 그렇듯 치료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뇌를 각성시켜 기능을 끌어올리는 원리다 보니 초기에는 식욕 저하, 입마름,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오후 늦은 시간에 약을 드시면 밤에 잠을 설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약을 드시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아주 적은 용량부터 서서히 늘려가면서 나에게 딱 맞는 용량과 복용 시간을 찾는 세심한 세팅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간혹 청소년기에 ADHD 치료제가 주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공부 잘하는 약, 스마트 약 이렇게 오인이 되어서 불법 유통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최근 ADHD가 아닌 일반인이 이 약을 복용할 경우 오히려 복잡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집중력 향상이라는 목적만으로 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은 뇌 기능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인 ADHD 치료 방법 중에 약물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뉴로모듈레이션, 신경조절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자기장으로 자극하여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경두계 자기자극술, TMS가 대표적인데요. 총 325명의 ADHD 환자를 대상으로 TMS 치료를 한 결과 ADHD 환자의 주의력 부족, 그리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 전반적인 증상 점수를 유의미하게 개선했으며 부작용은 경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인 ADHD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질 수 있는 뇌 신경 발달 문제입니다. 성인 ADHD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부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